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상당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황망히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을 맞았습니다. 주말 내내 그러셨겠지만 오늘 월요일인데도 월요일까지도 가슴이 계속 먹먹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서양 축제인 할로윈 축제에 갔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보다 더 나이가 덜 들었는데도 그런 이제 분들은 제가 오늘 전부 친구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우리 실수로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20살이었다면 저도 이태원에 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할로윈 축제여서 외국에서 온 축제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대보름 축제를 했어도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해방구가 이태원이 아니었나, 할로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이런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월요일이 되니까 예정대로 그대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1.12%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고, 장중에 잠깐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오후 내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개인들의 경우는 초반에 매수를 했지만 지수가 상승하니까 이익 매물을 빨리 내놓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기관도 이제 약한 매수세를 오후에 이어오다가 종가 무렵에서 매도로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은 외국인들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은 2,32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7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05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93.6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출발부터 1% 넘게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서 코스피가 조금 숨고르기 할 때 한 차례 좀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도에 나섰다가 그게 이제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도세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도 매수로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기관들도 내내 보합권에서 매도 매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장이 끝난 무렵에 약한 매수 우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5.3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2%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424원 30전에 끝났습니다. 2원 80전 정도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양시장 모두 정배열이 좀 굳건히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 흐름은
그냥 저냥 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만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도 없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 시총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역시 삼성전자였죠. 핵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47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52억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577억을 팔았고 기관도 2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2,472억 순매수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15억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는 3억 5천 정도 순매수 조금 그랬고 SDI가 58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와 현대차, 기아차 다 팔았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30억 순매수했고 네이버 501억, 카카오 93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는 셀트리온은 기관도 67억, 네이버도 기관도 108억, 카카오는 기관이 17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이 141억을 팔았습니다. 물론 연기금은 44억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인 그런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그렇습니다. SDI는 기관이 한 5억 정도 팔았네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곡물 관련된 것들이 일제히 좀 상승해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료라든지 대두 관련, 밀가루 관련, 농업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한 거 있죠. 그 이후로 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또 이번에 이런 이제 곡물 수출 협정 중단이 세계 곡물 시장을 다시 이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동안에 곡물 가격이 꽤 떨어졌었거든요. 지난번에 굉장히 올랐을 때보다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랬음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관련된 제품에 다 정가시켰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곡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오늘 역시 이제 반도체. 근데 반도체에서 가만히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오늘 전혀 다른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SK 하이닉스는 시총에서 이미 4위로 내려앉아 있는 소식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기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정별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지만 인텔, 호실적, 또 미국 반도체 업체 강세, 이런 거 이제 영향 받은 거죠. 인텔이 10% 올랐고, 엔비디아가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이렇게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강해지니까 한 증권사는, 반도체의 업황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게 진작 나왔어야죠. 업황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네카오라고 부르는 네이버 카카오. 이게 이제 인터넷 플랫폼 회사인데 오늘 아주 상당히 두 회사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5.94, 또 카카오는 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얘기는 컨텐츠 사업 성과가 이제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점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좀 올랐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2차 전지도 오늘 조금 움직임을 보면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달라요. 그게 마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다른데 그 두 종목들의 기술적 차트를 보면 똑같이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설명드리겠지만 오프라인 강연에서 설명드렸던 이 5일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뭐 향후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3분기 호시적 때문에 팀쿡 같은 경우는 강달러만 아니었으면 뭐 2배 이상 더 날 수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3분기 호시적 때 매출 901억 달러 전번 분기 대비 8% 상승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휴대폰 부품 관련된 그것들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뭐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으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턴했다. 반면에 좀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길을 갔다. 중국 좀 리스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다시 우리 시장이 상승 쪽으로 그렇게 붙들어매는 그런 역할을 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볼까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3.66%나 올랐어요. 뭐 장중에는 59,900원 그저께 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61,100원인가 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거기에는 못 갔지만 아무튼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렇게 오르니까 지수가 상승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중에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삼성전자를 보면 큰 흔들림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조금 하고 종가에 이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폭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 만든 거니까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목요일 고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100원, 60,000전자 그거는 뭐 못했지만 이게 이제 하루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오늘 또 급등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매매하는데 힘드실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에 300분인데 거기 꽉 차게 그렇게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거를 뭔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늘 그렇지만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새벽차 타고 지방에서 멀리서 와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를 이제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고, 상태가 이렇다. 이제 조금 일찍 오셔갖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저도 이제 짐작은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것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 갈팡질팡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올라봐야 사신 가격하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런 사실을 또 제가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오른 대로 떨어져도 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그냥 불안의 연속 그게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뭐 개별 종목 매매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워낙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물론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는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뭐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를 하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죠. 이거 거의 집중적인 매수로 그때 5만 1,800원인가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목요일날 6만 1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남짓에서 그 정도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 뚫지는 못했지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삼성전자가 돌파한 후에 한 달 가까이 1월 21일까지 한 달 가까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뭐 8만 원이 넘어가고 그랬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120일을 뚫고 한 달을 못 견딘다.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내려왔어요. 120일 밑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흐른 겁니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추세 판단을 하는 지표 중에서 왜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쓰지만 이제 뭐 PNF 차트나 삼성 전환도 같은 게 이게 축약해서 추세를 이렇게 볼 때는 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 전환도가 음선이 출현을 했어요. 음선. 물론 이제 이게 한번 음선 나왔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긴 음선이 나오면 다시 양선이 나와도 오래 못 버텨요. 그럼 오래 못 버텨. 과거 그래프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아슬아슬하게 막 양선을 만들었다 또 지웠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거기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걸 반복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여기서 양선이 나온다 그래도 이 양선이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잘 못 만든다. 한번 음선이 꺾이고 나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 말고도 삼성전자는 실적이 이번에 나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반도체의 그 바닥은 다가온다. 뭐 그리고 뭐 반도체 주식은 선행한다. 이런 걸 뭐 감안하면 또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얘기가 왜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들이 이 아시아권에 다 빠졌냐. 대만 TSMC도 있는 대만도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TSMC도 빠지고 SK 하이닉스도 뭐 그랬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미국의 반도체 굴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도체 지원 법안은 아시아권 국가들한테 우리가 반도체를 이렇게 그쪽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이게 그렇게 되나 하는 걱정도 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매매하나?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산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데 최근에 사서 이거는 어떻게 언제 팔고 또 팔면 또 다시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5일 이동평균선 중심의 매매를 하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못 지키고 떨어지면 일부 익절하는 거죠. 일부 익절해요.
특히 이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이 정배열이 있는 종목에 더더욱 그게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동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동선이 편편하게 누우거나,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편편하게 눕거나 이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동선이 편편하게 누우면서 이게 20일 이동평균을 뚫고 내려간다 이러면 매도, 일단 매도, 그렇게 이제 저는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전략에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이건 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뵈니까 그냥 갈팡질팡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러다가 그냥 시간만 놓치고,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하나를 딱 정해서 이게 하나의 원칙이니까 이것대로 하면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되게 심플하지만 합리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비단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뭐 가까운 예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배열돼서 5일 이동평균선하고 그 편차가 심하게 위로 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팔까요? 막 그러는데, 이거는 언제 파냐? 이것도 그 전략.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뭐 부분 반 정도 파시든지 팔고, 여기서 20일 깬다 이러면 그냥 다 파는 거고, 10일이 딱 눕는다 그러면서 10일을 깨고 내려오려고 한다 그러면 뭐 일부 조금 더 팔아보는 거고, 이런 방법을 그냥 하나 정해서 갖고 이런 대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또 인터넷 플랫폼 주식들 많이 오늘 좀 올랐는데, 카카오 같은 거는 토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닥이 굉장히 플랫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동평균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빨리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새롭게 돈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냥 긴 호흡으로 한꺼번에 확 사지 말고 그냥 띄엄띄엄 적금하듯이 이제 사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다. 근데 이게 빠른 템포로는 못 올라간다. 뭐 오늘같이 이렇게 이게 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이거를 이제 그 기본에 깔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슬픈 일도 많고 뭐 이러지만 주가가 올라서 그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흔들어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해 드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점,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기준금리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을 정하고서 시장을 보면서, 그동안엔 뭐 일부 트레이딩을 제외하고는 시간 여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마치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